5am 7월 22일 5am 모닝 레시피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시고요. 무얼 하며 들으시든지 항상 기분 좋게 내가 지금 건강하고 오늘도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통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약으로 통증을 없애길 바라면서 통증으로부터 숨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러나 몸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면 몸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애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통증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인 생각과 신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통증과 직면해야 합니다. 통증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그저 포기하거나 체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매미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실까봐 잘 들리세요? 통증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인데 그 상황에 대해 그저 포기하거나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팔목이 아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팔목에 수많은 감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통증 치유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허리에는 수많은 감각이 있구나. 내 감각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나의 몸에 신경을 써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자주 일어서 주자. 저는 15분마다 일어서 주라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사람들과 약속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신경치료사이자 마사지사인 마르텟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다. 1987년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에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나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정면 충돌로 인해 오른쪽 발목과 대퇴골이 부러졌으며 오른쪽 무릎이 4군데나 골절됐고 인대도 끊어졌습니다. 척추에 금이 갔고 갈비뼈와 가슴이 부러졌으며 오른손 힘줄도 끊어졌죠. 목뼈와 연부 조직이 심하게 손상됐고 손과 팔다리에 유리 조각이 박혀 살이 찢긴 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독자적으로 죄송합니다. 의상 디자이너 일을 하는 24살의 활동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옷을 입히는 대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몸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아님을 느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고 나는 향후 4년 동안 행해질 7번의 수술 중 첫 번째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 나는 루이스 헤이의 파란 책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의 채팅창이 생각해보니까 안 보여서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술 후 회복 기간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기나긴 회복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회복의 양상이 달라질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확언의 힘에 대해 읽고는 즉시 병원에서 확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모든 방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강해지고 건강해진다. 그렇게 2주가 지나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발을 시작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년 동안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수많은 치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치료 결과에 대해 낙관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내가 한 확언들은 내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삶 전반에 들려온 갑작스러운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했죠. 치료를 받는 중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손의 앞뒷면을 이중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취 순간까지도 나는 다음과 같은 긍정 확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통증이 거의 없이 아주 쉽고 빠르게 회복된다. 확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받은 수술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통증을 거의 느끼지는 않았을 뿐더러 회복 또한 매우 빨랐습니다. 몇 년이 지나 나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로 돌아가 전문 마사지사이자 신경치료사가 됐습니다. 나는 그 일을 16년째 해오고 있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긍정 확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들에게도 생각이 어떻게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모든 방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강해지고 건강해진다. 네, 이렇게 확언을 매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확언 함께 해볼게요. 나는 내 마음속에 꼭 따라 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창조한다. 그리고 내 몸은 이를 반영한다. 나는 생기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하고 한 장이 더 있어요. 이게 제 폰이 갤럭시 S20인데 20 울트라거든요. 문제가 이 폰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 폰이 그 밤하늘의 달 어머 지금 하늘 너무 예뻐요. 어머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 하늘이 보라. 어머 막 물감 풀어놓은 것 같아요. 어머 하늘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봐보세요. 노을이 아니라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세상에. 아무튼 이게 밤하늘의 달도 찍을 수 달의 표면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100배 줌이 되는 폰인데 서로 자기네들이 렌즈끼리의 조합이 안 맞으면서 가까이 있는 게 안 찍혀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또 유튜브를 하니까 뭔가 사진을 찍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흐립니다. 사진 이렇게 접사 찍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하늘을 꼭 보세요. 선물을 주는 것처럼 예쁘네요. 네. 하늘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내 몸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나는 새로운 매 순간을 즐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요구하며 사랑을 담아 내 현실을 창조한다. 그래서 갑니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내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 그리고 감정을 다정하게 돌본다. 나는 내 삶에 책임을 진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쉽게 잘 소화해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일부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안전하다. 나는 내 패턴을 보며 변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기꺼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는 지금 강하고 온전한 몸을 창조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쉽게 내려놓는다. 나는 기분이 좋아도 된다. 나는 신속하게 편안하게 완전히 치유된다. 내 몸은 건강해지길 원한다. 나는 내 몸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나는 내 사랑스러운 세상에 기쁜 경험들만 창조한다. 나는 내 몸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흘려보낸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한다. 매일매일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다. 네, 오늘의 학원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하늘 보셨어요? 하늘 보셨을까요? 여명. 맞아. 네, 그쵸. 오늘이 진짜 기절하게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말도 안 되게 예뻐요. 아, 소영님 아직 밖은 어둑한데 매미 소리만 옳은. 뜨거운 한낮, 큰 나무 아래 정자에 앉아있는 네, 그러니까요. 완전 대낮에 있는 기분인데, 하늘이 어쩜 이렇게 예쁘지? 군데군데 이렇게 보라색 물감, 진짜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하루를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늘을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더할 역시 행복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현실로 돌아가는 이 시간, 뼈 때리는 이 시간, 부자 아빠 하는 아빠 읽어볼게요. 자,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라고 했어요. 부자 아버지는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돈은 당근이고 환상이어서 부자 아버지는 인간의 삶이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 투쟁은 마음을 열거나 닫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결정을 뜻한다. 네. 학교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는 말은 다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학교는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한다. 오늘 나는 약간 잔인하게 굴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오늘 나눈 대화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길 바란다. 항상 마틴 여사를 기억하길 바란다. 당나귀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당나귀 이야기는요, 만약 당나귀가 더 큰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작정 당근을 쫓아가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이건데요. 두려움과 욕망이 삶의 가장 크고 깊은 함정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너희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잔인한 일이지.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잔인한 일이다. 한밤중에 돈 걱정 때문에 화들짝 놀라 깨는 것처럼 끔찍한 삶이 어디 있겠니?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직장이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아. 그것은 잔인한 일이고 나는 너희들만큼은 그런 함정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돈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지 봐왔단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렴. 삶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삶의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소프트볼 공이 우리가 앉아있는 탁자 아래로 굴러 들어왔다.
부자 아버지가 공을 집어 다시 던져주었다. 그런데 무지랑 두려움이랑 욕심이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말하자면 돈에 대한 부지야말로 지나친 두려움과 욕망을 야기하는 근원이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마. 의사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진찰료를 올린다고 하자. 진찰료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의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지.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이 나빠진단다. 의사들이 진찰료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변호사들도 수임료를 올린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올라가면 교사들도 급여가 인상되길 바라게 되지. 그러면 세금이 인상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거다. 곧 빈부 차이가 끔찍할 정도로 극심해지겠지. 혼란이 찾아오고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들이 무너진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졌을 때였단다. 불행히도 지금 미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역사적인 날짜와 이름만 기억하지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배우지 못해. 가격일은 원래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않아. 훌륭한 정부가 관리하는 교양이 있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다. 그렇군요.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군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지가 야기한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란다. 만약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친다면 돈은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학교는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위해 일하라고만 가르치지 돈의 힘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 하지만 경영대학원이 있잖아요. 아빠가 저한테 MBA에 가면 좋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경영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 계산만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숫자에만 관심을 쏟고 사람들을 자르고 결국에는 사업체를 죽여버리거든. 나도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봐서 잘 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이지.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 숫자는 물론 중요하다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부자 아버지가 화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러면 해답이 있긴 하나요? 그럼 감정을 사용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렴.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공짜로 일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됐을 때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 유혹하는데도 너희가 감정을 통제했을 때 너희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게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지. 그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글쎄, 그건 너희들이 알아내야지. 너희들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난 너희를 찔레 가시덤불로 데려갈 거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지. 나와 함께 갈 거라면 너희는 돈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아저씨랑 같이 가면 무엇을 얻게 되는데요? 아저씨한테 배우겠다고 약속하면요? 그러면 뭘 얻게 되나요? 토끼군과 똑같은 걸 얻게 되지. 부자 아저씨가 어린이 동화책 리머스 아저씨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를 꺼냈다. 가시덤불이 진짜 있어요? 그럼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찔레 가시덤불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의미한단다. 스스로 사고를 선택하고 두려움과 나약함, 궁핍함에 맞서 싸우면 그 덤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사고를 선택한다고요? 그래,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다.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겁을 집어먹고 아침마다 일어나 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겁에 질려서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사고를 하지 못하지. 그래서 아무리 지겨워도 직장에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점점 더 깊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지.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란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가르쳐 주려는 거다.
난 너희들이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들이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사고를 선택한다. 내가 아까 한 말 기억하니?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문제밖에 없는데 월말에 어떻게 청구서 대금을 낼 것인가 같은 단기적인 거란다. 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 아니,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가 삶을 지배한다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네,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가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돈을 벌러 직장에 가는 거야.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다른 길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은 떠올리지도 못하고 말이다.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야. 감정으로 사고를 하는 거랑 머리로 사고를 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데요? 마이크는 참 질문을 잘하네요. 네. 오, 그래, 많이 다르지. 사람들은 자주 이런 소리를 한다.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지 라든가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겠어. 연봉을 올려받아야 해. 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같은 그러는 거 말이다. 난 이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좋아. 같은 소리도 하지.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묻고 있진 않아.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뭐지? 이런 의문을 품어야 감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명확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진데도 말이다. 네,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는 부자 아빠가 가르치고 있는 걸 다 하고 있네요. 아이고, 벌써 27분이다. 네. 여명이 이제 끝나고 벌써 하늘이 그냥 파래졌네? 조금만 더 읽을게요. 이런 의문을 품어야 감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명확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진데도 말이다. 우리가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 동안 부자 아버지는 부자들은 정말로 돈을 만든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분은 마이크와 내가 납으로 5센트짜리 동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부자들과 대단히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문제는 은행과 정부가 아닌 한 우리처럼 그렇게 돈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부자들은 당나귀가 쫓는 당근처럼 돈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이 진짜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심에 젖어 돈의 환상을 쫓는다. 돈은 그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 카드로 만든 집이 용케 서 있을 수 있는 건 대중의 무지와 환상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미국에 채택하고 있는 금분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달러 화폐는 사실 금이나 은에 대한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분은 언젠가 우리가 금분위제를 버리고 달러가 진짜 만질 수 있는 돈으로 상환되지 않는 세상이 될까봐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얘들아,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그리고 금융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의 삶은 망가지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가 돼도 여전히 그 돈이 진짜고 그들이 일하는 회사나 정부가 자신들을 돌봐줄 거라고 여기길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그날 부자 아버지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네, 그렇군요. 29분이에요. 오늘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12분이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파트만 보이네요, 수홍님. 그렇군요. 네, 하늘이 오늘 기절하게 예쁘네요. 제주 모니카님 와줘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도 너무 멋집니다. 네, 저희 집은 하얀 구름이 많아요. 하루사랑님, 희용님, 그렇군요. 영영이 끝내줘요. 네, 너무너무 예쁩니다. 정말. 아까 본 건 너무 황홀했어요. 그쵸?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시고요. 정말 우리가 다들 통증을 안고 살잖아요. 마음의 통증이든 또 몸의 통증이든 또 마음의 불안도 안고 사는데 꼭
내 몸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나는 새로운 매 순간을 즐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또다시 만날게요. 제가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한 10초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최소.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걸 안 끝나면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채팅 이제 목창이 뒤늦게 조금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어제 허리 빨리 나으시라고 또 이렇게 응원을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또 오늘 끝나고 스트레칭을 하고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걸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언 노트 꼭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품은 소망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우 정말 기가 쨍쨍거리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See you tomorrow. Lisa and Sarah. Goodbye. 뭐지? 사라랑 리사는 have a good dream. Bye.